이번엔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죠. 방정식과 부등식 중에서 우리 지금은 2차 부등식입니다. 2차 부등식하고 연립 2차 부등식의 풀이. 자, 앞에서 했던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이 가장 좀 풀기가 까다로웠을 것이고요. 2차 부등식은 2차 방정식을 할 수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고, 연립 2차 부등식은 연립 1차 부등식보다는 조금 복잡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공통 부분만 찾으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개념 빨리 파악하고 그리고 어떻게 푸는지 직접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여기서부터 보죠. 2차 부등식이란 뭐냐? 2차 부등식은 자, 이와 같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또는 작다 또는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것을 2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2차 부등식은 조건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2차 부등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2차 부등식하고 2차 함수 그래프와의 관계가 나오는데 이건 뭐 대단히 중요합니다. 2차 부등식하고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관계만 알면 2차 부등식은 참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근데 2차 함수를 빼놓고 2차 부등식을 풀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외워야 할 것도 많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은 반드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반드시 연결을 시켜서 이해를 해줘야만 되겠습니다. 자, 일단 2차 부등식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뭐 0보다 크다? 뭐 이런 것이 이제 2차 부등식일 텐데 2차 부등식하고 2차 함수의 그래프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기 이렇게 y는 이라고 붙이면 곧바로 2차 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2차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얘가 이제 부등호가 붙었기 때문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인 점부터 생각해야 돼요. 이 얘기는 이제 2차 함수하고 생각한다는 건 어떻게 하냐면 옆에 y를 주시면 됩니다. 옆에 y를 붙여서 2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면 2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쉽게 이해가 되는데 y가 0이 된다. y가 0이 되면 뭐 이건 x 절편이죠. 2차 함수의 x 절편. 2차 함수의 x 절편. 자, 2차 함수의 x 절편이 됩니다. 이제 함수를 그리면 2차 함수를 그리게 되면 이와 같이 보통 그리게 되는데요. 물론 최고차항의 계수 a가 0보다 클 때 아래로 볼록 이렇게 그리게 되는 거죠. 근데 2차 함수의 x절편이라는 건 뭐다? y가 0일 때. y가 0이라는 걸 함수에서는 y가 0인 선이 바로 뭐냐면 x축입니다. x축. 이렇게 y축이 있는데 이게 y축이라고 하면 y축에서 이제 0이 되는 거. 이 세로 중에서 0이 되는 선이죠. 그럼 y가 0이 되는 선은 이 선이거든요. 이 선. 그러니까 좀 x축, 즉 가로축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x절편, 2차 함수의 x절편이라는 건 바로 여기하고 여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푼다고 했을 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 되는 거니까 이때는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는 x절편을 구하는 문제가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문제와 똑같게 됩니다. 그럼 2차 부등식에서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관련성은 무엇이 있느냐? 지금 보는 것처럼요. 0이 되는 거는 x축이었잖아요. 0이 되는 건 x축이었죠.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그런데 0보다 크다. 그러면 0보다 크다. 즉 y가 0보다 세로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위아래입니다. 0보다 크다. y축은 세로축이니까 위가 0보다 큰 거고 아래가 0보다 작은 건데 0이 되는 선, 즉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윗부분. 자,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 y값을 보는 거예요. 다른 거 보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이 함수 값이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요쪽에서 나타나는 지금 빨간색으로 칠한 그래프에서의 x값을 보시면 y값을 보면 다 위로 올라가 있죠. 축보다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플러스 함수값이 플러스가 되는, 즉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게 되는 그런 x의 범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x의 범위는 이런 경우에 x의 범위는 여기 좀 색칠을 다르게 해서 한번 봅시다.
여기죠. 여기. 지금 칠한 부분. 그 부분이 바로 0보다 큰 구간을 나타내게 되는 거고, 반대로, 요 부분. 요 부분은요, 마이너스 부분을 나타내게 됩니다. 즉, x축보다, 요게 x축인데, x축보다 이 밑에 있죠, 함수값들이. 즉,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함수값인데, 그 함수값이 음수가 되는 구간은 여기, 이쪽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구간에 나타나는 x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범위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부등식 또는 2차 방정식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제가 0이 되면 2차 방정식, 0보다 크다 또는 작다 이러면 2차 부등식인데 어떤 관련이 있다? y만 옆에다 붙여주면 바로 함수 그래프로 바뀌게 되고요. y값이 0이 되는 선이 x축이고 y값이 0보다 크다 또는 작다는 x축의 윗부분, 아랫부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함수값에 대응되는 x의 범위, x의 범위를 구하는 거, 네, 이게 바로 2차 부등식을 푸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예를 좀 더 들어봅시다. 그래프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자, 그래프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봅시다. 함수가 이제 이렇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뭐 0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인수분해가 이렇게 아래와 같이 된다 라고 했을 때요, a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이 문제를 해석을 해볼게요. 자, 우선 편의상 A의 부호는요, 항상 0보다 크다고 간주하고 풀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도 실제로 A가 0보다 큰 쪽에서 거의 나오기 때문에 A가 0보다 큰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그림을 나타낼 수 있냐면, 지금 밑에 있는 그림을 이용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x-알파니까, x가 알파가 되고, 또는 x가 베타가 될 때, 이게 이제 y라고 하면, y가 0이 된다. x 또는 알파 또는 x가 알파 또는 베타가 될 때 y값이 0이 된다. 즉 x 절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하고 여기가 바로 알파와 베타가 되는 x값입니다. 그럼 2차 방정식에서는 근을 구하는 거니까 알파하고 베타만 구하면 되는 건데 2차 부등식에서는 범위를 구한다고 했죠. 그래서 0보다 커지는 구간을 찾으면 지금 이 부분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 네,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함수값이 위로 떠 있다. 여기 보죠.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0보다 큰 쪽이에요. 이게 이 x축이 바로 y가 0이 되는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0이 되는 선이기 때문에 이게 그 0보다 큰 구간을 구하라 그러면 이 위쪽으로 가야 되고, 함수값이 위에 있는 부분은 여기죠. x축 위에 그려지는 부분은 지금 초록색으로 칠한 이 부분이 된다. 그럼 이 초록색에 해당하는 y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자, 이 경우에 부등식의 해를 구한다 그러면 x는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는 베타보다 크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x는 알파보다 크다 또는 x는 베타보다 크다. x는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는 베타보다 크다. 양쪽에 벌려주는 거죠. 알파보다는 작은 구간. 그죠? 알파보다는 작은 구간, 베타보다는 큰 구간.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베타보다 큰 구간이 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프만 보면 바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프 그림 딱 보면 0이 되는 값을 찾은 다음에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면, 자, 크다 그러면 벌려주는 거예요. 양쪽으로 벌려주는 겁니다. 큰 구간은 여기니까 이쪽 부분에 x가 바로 함수값이 0보다 커지는 구간이구나. 그래서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작은 경우는 어떨까요? 여기가 크다 그러지 않고 작다고 문제가 나왔을 경우. 그럼 음수죠.
음수가 되는 구간은 바로 여기입니다. 즉 함수값이 지금 음수가 돼야 되니까 이 밑에 부분, 즉 y가 0이 되는 것보다 아랫부분이죠. y는 세로축이니까 아랫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이 구간이 되고요. 자, 이 구간에 대한 x의 범위가 2차 부등식의 해가 될 거니까 x는 알파보다 크고 또는 베타보다 작다. x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이렇게 정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x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자, 그 다음에 0보다 컸을 때는 아까 했었죠. 0보다 컸을 때는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는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0보다 작다 그랬을 땐 지금 이런 식으로 범위를 나타내 줘야 됩니다. 이거는 크다 그랬을 때 쓰는 거고. 자, 그래서 다시 그래프를 정리를 해서 보면요. 결국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라고 나오는 경우와 0보다 작다라고 나오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텐데, 2차 함수를 견주어 봤더니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이쪽 범위와 이쪽 범위입니다. 즉 x 절편을 기준으로 해서 작은 값보다는 작거나 또는 큰 값보다는 크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만일에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다 그러면 음수인 부분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 값, 작은 값 알파보다는 크고 베타보다는 작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2차 부등식에 대한 더 중요한 얘기들 또 해보도록 하죠. 여기까지만 하면 나머지는 그냥 문제 풀면 됩니다. 부등식이 오히려 2차 부등식이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보다는 더 쉽다. 자, 2차 부등식의 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판별식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놨는데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절대 부등식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고요. 2차 부등식이 0이 되는, 즉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D라고 할 때, D는 뭐였죠? D는 판별식 D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또, 자, 4분의 D, 판별식의 4분의 D. 그때는 이제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됐었죠. 이때 B-는 뭐다? B를 2로 나눈 값. 절반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B의 절반. 즉 1차 한계수가 짝수일 때 쓰는 공식이라 그래서 짝수의 근의 공식이다 또는 짝수의 판별식이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이 짝수는 어디가 짝수냐? 1차 항의 개수가 짝수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판별식을 가지고 문제를 생각을 하는데,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건 0이 되는 값이, 즉 함수값 y가 0이 되는 값,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얘가 0이 되는 값, 즉 그러면 2차 방정식이 되고요. 2차 방정식이 두 군을 갖게 되는 겁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보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느냐, x축과 두 번 만나야 되니까 a가 0보다 크다라는 가정하에서는 항상 두 군데에서 만나야 돼.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면서 두 군데에서 x축과 만나야 되니까 이와 같은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그래프를 그리게 될 때는 0보다 크다라든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든가 하면 어디 범위? 여기에요. 이쪽 범위 커지잖아요. 여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벌려줘요. 작은 값보단 작고 큰 값보단 크다. 부등호가 붙어 있으면 작은 것보단 작거나 같고 큰 것보단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서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쪽 범위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쪽 베타보다 크거나 알파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만일에 이게 작다로 나오면 여기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바로 함수값이 음수가 되는 부분. 그러니까 0보다 작게 되는 x의 범위가 되고요. 따라서 이때는 알파보다 x가 크고 또 베타보다 작다, 또는 x는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네 종류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가 이 부분이 일반적인 2차 부등식입니다. 거의 대부분 나오는 문제는 이제 2차 부등식에서 계산 문제는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고, 이제 보는 두 부분, D가 0이 되거나 D가 0보다 작은 부분은 특수한 형태의 2차 부등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절대 부등식이라는 말을 이제 사용을 할 텐데,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2차 방정식이 근이 하나가 됩니다.
0이 되는 값, 2차 방정식이 0이 되는 값이 단 하나밖에 없다. 중근을 갖는다는 건 x축과의 교점이 단 하나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기준으로 볼 때는 이렇게 딱 접하는 그런 그래프를 그리게 돼요. 자, 그럼 이제 근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이 아까는 알파, 베타 두 개였는데 중근이다. 두 근이 겹쳐 있다.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를 같다고 표시한 거고요. 자,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게 되면 그래프는 반드시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그러면 아까 여기죠, 여기. 이쪽 0보다 크다 그러면 함수값이 x축 위에 있는 부분인데, 자, 이 중근에 해당하는 알파 값을 제외하고는 전부 0보다 크니까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가 해가 되고요. 만일에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이었다면 모든 구간에서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모든 실수가 되는 거고요. 만일에 0보다 작다. 이 부등식이 0보다 작다의 해를 구하는 문제였다면 작은 부분은 없어요. 여기서. 작은 부분은 없으니까 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딱 한 번 되죠. 여기. 예, 요 부분이 됩니다. 0과 같아지는 부분이 딱 한 군데에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알파가 해가 되는 거고요. 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경우, 즉 판별식 d가 0보다 작았을 때 대단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d가 0보다 작다, 즉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실근이 없다는 얘기고요. 실근이 없게 되면 x축과는 교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로 떠 있게 돼요. 위로 떠 있어. 2차 함수, 이게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x축에 안 닿으려고 x축 위에 이렇게 둥둥 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x값보다 위에 있다는 건 y값이 0보다 항상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0보다 크다 또는 0보다 크거나 같다의 부등식에서는 모든 실수가 됩니다. 이게. 자,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그 절대 부등식이 이거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0보다 클 조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두고 얘가 항상 0보다 클 조건을 구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이 그림을 기억하면 돼요. a가 0보다 크고요. 아래로 볼록인 상태고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 이 조건을 구하는 게 이 부등식의 답이 되는 특수한 경우에 2차 부등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절대 부등식이라는 건. 그래서 이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때는 이제 x축과 교점이 없어야 하니까 위로 둥둥 떠 있다. 그래서 이 위로 둥둥 떠 있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게 된다. 그러니까 이걸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고요.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이 되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특수한 형태니까요. 판별식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부등식의 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차 부등식은 그래프랑 연결해서 풀어야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특히 이제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가 대다수의 문제를 차지하지만 판별식이 0보다 작을 경우에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에 대해서도 각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문제를 몇 가지 풀어보고 2차 부등식을 정리를 하고요. 2차 연립 부등식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 처음에 나오는 문제 한번 잠깐 간단하게 보겠죠.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얘는 판별식부터 따져볼게요. 판별식을 따졌을 때 여기가 짝수가 나왔죠. 짝수가 나오면 짝수의 판별식 쓰는 거. 자, 그럼 이게 절반의 제곱 1의 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4. 그럼 이게 당연히 0보다 크죠. 그러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클 때, 판별식 d가 0보다 클 때 대부분이 문제가 나오고요. 판별식 d가 0보다 큰 경우에는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크면 벌리고 작으면 오물이라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건 0보다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물이면 되는 거죠. 오물이면 됩니다. 즉 큰 값보다는 작고 작은 값보다는 크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건데 문제는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을 써야 됩니다. 근의 공식 여기서는 짝수의 근의 공식 쓸 거예요. 그러면 짝수의 근의 공식은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b는 b의 절반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입니다. 자, 이게 짝수 근의 공식이죠. 짝수. 뭐가 짝수예요? x의 개수 b요. b. x의 개수 b가 짝수일 때 쓰는 근의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근의 공식 쓰면 x는
일단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돼요.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벌리거나 오므려야 되니까 0이 되는 값을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다시 b 다시는 2의 절반, 여기 있는 2의 절반이니까 1이죠. 그럼 1 마이너스 b 다시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이고 b 다시는 1이었으니까 1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마이너스 여기 a는 1이고 c는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 1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경우에 그래프를 표현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판별식이 0보다 컸으니까 x축과 두 번 만나요. 여기가 그러면 여기가 뭐겠습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가 될 거고, 자, 그렇죠. 이게 x절편이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가 될 겁니다. 여기서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 0보다 작아집니다. 밑으로 내려갔죠. 밑으로 내려갔죠. 밑으로 내려갔죠. 자, x축이 0이 되는 선, x축 밑에가 음수, 그러니까 음수가 되는 x의 범위는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네. 정수의 개수. 정수의 개수를 구하랬으니까 여기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여기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마이너스인데 루트 5는요. 루트 5는 대략 2는 4보다는 크니까 2.xx 이런 숫자예요. 그러면 1 마이너스 2.xx는 마이너스 3.xx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끝없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2.xx니까 플러스 1.xx 이런 숫자입니다. 계속 되는 숫자. 그럼 마이너스 3.xx부터 시작이니까 정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그리고 1까지 해당이 됩니다. 이 사이에 있는 것은 5개가 될 텐데요. 마이너스 3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그리고 1까지 해당이 되죠. 1.xx니까 1이 그 범위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5개의 정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해됩니까? 잘 확인하시고 반드시 자기가 쓰면서 이거를 손으로 써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손으로 안 써보면 머릿속으로 하는 건 다 날아가 남아있질 않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 문제 또 한번 볼게요. 2차 부등식 2x제곱 플러스 1이 3x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해를 구해라. 그럼 또 뭐 2항에서 풀면 되죠. 2x제곱 3x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1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인수분해 2,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인수분해는 2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0보다 작거나 같다.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이게 x절편부터 생각을 해보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죠. y가 0일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x는 2분의 1이거나 혹은 1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x절편 x축, 자 여기는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1 써놓으면 x절편이 이렇게 두 개가 찍어지고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을 그려주면, 자,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을 그려주면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고요. 0보다 작은 구간이니까 여기죠. 여기가 0보다 작죠. 여기가 0보다 작죠. 예, 작은 구간입니다. 0보다 작은 구간, 0보다 작은 구간. 네, 이 부분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것처럼 이 범위죠. 이 범위. 즉, 네, 이 범위가 0보다 작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을 표현하는 거는 이제 작은 수보다는 작고 큰 수보다는 크니까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렇죠.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범위하고 이 범위 사이 값이 바로 함수가 0보다 작아지는 범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알파고 이게 알파고요. 이쪽에 있는 게 알파라는 뜻이고 이게 베타라는 뜻이거든요. 2분의 하고 1하고 1이니까 여기 대입하면 2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1 곱하기 2니까 1 플러스 1이 돼서 2가 되는 겁니다.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2차 방정식 하나도 안 어렵죠? 2차 방정식처럼 근을 구하고 사이값을 구하든지 아니면 양쪽 끝값을 구하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들은 지금 또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데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있나 봅시다. 아, 여기 있네요. 2차 부등식 중에 이게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 아, 판별식이 0보다 작구나. 근데 판별식 0보다 작은데 여기 보니까 또 등호가 들어가 있어요. 등호가 들어있을 때는 추가로 같을 때도 해당이 됩니다. 같을 때도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고요. 얘는 0보다 큰 수니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게 아래로 볼록이면서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렇게 딱 붙거나 아니면 같으면 이렇게 붙는 거고 작으면 아예 x축하고는 만나지 않으니까 위에 둥둥 떠 있어야 된다 그랬지. 위에 둥둥 떠 있어. 그러니까 판별식 d가 0과 같으면 이게 딱 달라붙는 거고 0보다 작으면 오히려 위로 둥둥 뜹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2차 함수의 y값은 위로 둥둥 떠요. 더 커집니다. 0보다 커지는 거야. y값은 0보다 커려면 d는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항상 이렇게 되면은요, 항상 지금 그린 것처럼 자, 이런 케이스에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이런 케이스에서도 0보다 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항상 만족시키려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고요. 자, 이 식은 짝수의 판별식을 응용하라고 준 식이에요. 왜? 여기 봐요. x의 개수가 b라고 했는데 x의 개수가 2의 배수잖아요. 2의 배수. 여기 2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2가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그 문제를 얼마든지 우리가 풀어볼 수 있습니다. 2의 배수기 때문에 그 짝수의 판별식 쓸 거예요. 4분의 d라고 하는 거. 4분의 d를 쓰면 짝수니까 절반 나눈 거. 2 곱하기 a-1이었으니까 2로 나눠주면 절반을 구하면 즉 2분의 b는 2로 나눠줬으니까 a-1이죠. b-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a가 4 c가 요 a-1 전체가 c입니다. 2차 항의 계수 1차 항의 계수 요건 상수항 그러니까 ac 하면 a-1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그럼 얘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죠.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정리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a-1, a-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네, 여기 다시 쓰겠습니다. a-1, a-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럼 이 범위를 구하는 것도 똑같아요. 작으면 오므려 주라고 했죠. 작으면 오므려 주라고 했으니까 a 범위는 제가 0이 되는 1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고 얘가 0이 되는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오므려 주면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이렇게 오므려서 구간을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는 포함하는 항상 성립하는 것 정수 A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1, 2, 3, 4, 5. 자, 5번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건 2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 생각하면요. 이거 작다 그러면 오므려라, 크다 그러면 벌려라 하는 거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5번 같은 경우도 한번 잠깐만 볼게요. 2차 부등식 중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과 해가 같은 것. 인수분해 먼저 하면 얘는 2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니까 x는 2분의 1 이게 이제 해가 되고요. 해가 같다 그랬으니까 해가 딱 하나만 나와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x축하고 해가 딱 하나가 남아있는 해가 하나만 나오는 2차 부등식은 이렇게 접하는 것 뿐이 없어요. 여기 그리고 가운데가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x가 2분의 1이고요. 이걸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 밑에 부분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 밑에 부분으로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같은 거 하나만 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 해가 그러니까 x-2분의 1의 제곱이 요건 이제 2분의 1에서 중근을 갖는 케이스니까 x-2분의 1의 제곱이 0이라고 하면 되는데 0보다 이걸 작다라고 해버리면 작다 또는 작거나 같다라고 해버리면 x-2분의 1의 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0보다 작은 구간은 이게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함수 값을 보니까 어때요? 함수 값에서는 전부 다 위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위로 올라가 있는 상황. 네. 함수 값에서는 전부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전부 0보다 크다거든요. 0보다 크다. 0보다 작은 구간이 없고요. 같은 구간은 하나 있어요. 같아지는 거는 2분의 1에서 같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도 x는 2분의 1이라는 해 하나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식이 있는지를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여기서는 보기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이 3번이 답이 됩니다. 3번. x-2분의 1의 제곱은 0보다 작다는 것과 2x-1의 제곱이 0보다 작다는 건 본질상 똑같습니다. 여기 2를 묶어내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2를 묶어내면 2x-1은 2로 묶어내면 2x-2분의 1 이런 식으로 묶어낼 수 있고요. 양변을 그 다음에 이제 제곱한 다음에 4로 나눠주면 똑같은 식이 되기 때문에 2x-1이 0이 되는 값이나 x-2분의 1이 0이 되는 값은 동일하다. 그래서 여기선 0보다 작다. 잠깐 3번이 아니죠. 쏘리 죄송합니다. 3번은 등호가 빠져서 안 되고요. 등호가 빠지지 않은 거 네, 여기 있네요. 요거입니다. 요거. 정확하게 요겁니다. x-2분의 1의 제곱이 x의 제곱 마이너스 곱하고 2배 x 그 다음에 상수항의 제곱 4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확하게 2번이 지금 x는 2분의 1이라는 해를 갖는 2차 방정식과 동일한 해를 갖는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없다는 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지금 부지런히 자기 거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또 잘 안 풀리더라도 연습을 하면서 칙을 아무튼 완성돼서 몇 문제를 다 못 풀더라도 정확히 한 문제를 지금 하나를 알고 지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재미도 좀 찾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성적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공부를 좀 해보시고요. 자, 오늘은 요거까지 한번 보고요. 여기 한 문제만 더 할까요? 6번? 6번도 한 문제 더 있는데 뭐 필요 없으신 분은 안 들어도 되고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 문제에서는 x의 개수가 2의 배수니까 짝수의 판별식을 쓸 거고요. 4분의 d. 그러면 절반의 제곱이니까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1 곱하기 2k 제곱 플러스 28. 부호 다 바꿔줘야 됩니다. 이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이거 풀으라는 얘기죠. 여기 전개하면요. 마이너스 k 제곱이 되고 플러스 4k가 되고 플러스 4하고 28 더하니까 32가 되고 이 0보다 크다. 자, 절대 음수가 앞에 있게 해놓고 문제 풀지 않습니다. 부등식 문제. 마이너스를 모두 곱해주세요. 모두 곱해줘.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32 해놓은 다음에 다시 음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를 반대로 뒤집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는 푸는 방법이 똑같아요. 자, 그럼 이거는 지금 84, 32 마이너스를 이쪽에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k-8 k 플러스 4가 0보다 작은 거고요. 자, 이거는 우리가 했듯이 마이너스 4와 8이 있다. 아래로 블록 그래프로 그려서 확인해 주시고 0보다 작은 구간 0보다 함수값이 작아지는 건 여기죠. 함수값이 작아지는 건 여기니까 자, 이때 범위는 그걸 만족하는 x의 범위는 자, 요 부분이 x의 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x는 8보다는 작다. 작으면 오므려라. 크면 벌려줘라.
이 방식에 의해서 부동식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차 부동식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특히 판별식의 관계까지 꼭 기억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2차 연립부동식은 이거 알면 그냥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냥 공통 부분만 찾으면 되니까.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